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안녕하세요. 저희는 WFK 그린봉사단 키르기스스탄 A팀 코키리 팀입니다. 오늘은 저의 협력 대상국인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비슈케크, 언어는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쓰고 있으며 인구는 약 673만, 면적은 한반도의 0.95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키르기스인들은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회를 주로 종교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인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목생활을 하고 건조기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아시아의 건조기후 국가와는 다르게 고산이 많고 사막이 없어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시크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며 따뜻한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비슈케크 사원입니다. 이슬람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베다 산인데요. 키르기스탄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 이름의 뜻은 승리의 산이라고 합니다. 사면에는 장대한 빙하가 걸려 있다고 하니 방문하신다면 이런 절경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주요 관광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KF 키르기스스탄 프렌즈에서 선정한 10개의 마을 중 3곳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을은 샤브단 마을입니다. 샤브단 마을은 키르기스스탄 추이 지역의 케밍 지구에 있는 마을로 총케밍강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000명이 채 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샤브단 마을은 비슈케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총케밍 국립공원에 위치한 넓은 리조트 지역으로 산악 지형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래프팅과 트레킹 이외에도 승마 체험과 전통 음식 체험을 이곳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 시절엔 승마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아이가 7살이 되면 승마를 배우기 시작한 전통 포습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말타기를 배우는 현장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지역에서 주로 먹는 전통빵 보르속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면서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며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래프팅과 트레킹 이외에도 승마 체험과 전통 음식 체험을 이곳에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 시절엔 승마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아이가 7살이 되면 승마를 배우기 시작한 전통 포습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말타기를 배우는 현장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지역에서 주로 먹는 전통빵 보르속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마을은 리스노에입니다. 리스노의 마을은 이스쿨주 동쪽 악수 지역에 위치한 평균 고도 해발 2200m 정도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마을은 총 50가구 정도의 약 30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가축을 기르고 여성들은 가내 수공업과 원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틴 아라샤는 키르기스어로 황금치유 열쇠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성분의 온천수가 있으며 수온은 영상 41도에서 320도 이상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온천 외에도 강을 따라 자연히 생겨난 천연 온천도 있기 때문에 찬 강물과 뜨거운 온천수를 이용하여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천들 중에서는 하트 모양으로 생긴 온천도 있고 동굴 또는 제비둥지 모양의 온천도 있습니다. 리스노의 마을에서는 온천 위에 콕보로라는 키르기스 유목민의 전통 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 놀이는 레슬링적인 요소와 농구의 요소가 혼재해 있는 놀이로 볼 수 있는데 선수들이 말을 타고 공을 사용하여 둥근 모양의 상대방 골대에 넣어 득점하는 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마을은 키질투 마을입니다. 키질투 마을은 비슈케크에서 약 230km 떨어진 이시쿨 호수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키르기스 유목민 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키르기스탄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인 유르타의 고향으로 불리우는 마을로 키르기스탄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인구는 약 1,800명이며 주민 대부분은 키르기스 전통주택인 유르타를 제작하는 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마을에 머물면서 유르타 부품을 만드는 것부터 설치하는 단계까지 전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키질투 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독수리 사냥을 직접 구경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여우나 토끼 또는 설치류의 동물들을 독수리를 부려 사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베르쿠치라고 부릅니다. 이 베르쿠치들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가뭄과 기근으로 굶주릴 때마다 독수리 사냥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에서 독수리 사냥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베르쿠치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키질투 마을에서는 매년 독수리 사냥 대회를 개최하며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과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키르기스스탄도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6월 UNEP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키르기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의 대기오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키르기스탄에서 호흡 관련 질병으로 4천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기오염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석탄 사용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주요 석탄 생산국이자 사용국이며 최근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을 주요한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OP26 회의에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다뤄진 만큼 현지 정부도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안적인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중입니다. 2018년 기준 키르기즈스탄의 쓰레기 배출량은 1억 톤에 달하며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의 사진은 쓰레기 마을로 알려진 비슈케크 칼루오르도 마을입니다. 많은 쓰레기 배출량과 더불어 쓰레기 처리 방법이 미흡한 점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되는 실정인데요. 시민들에 의해 분리수거가 된 쓰레기도 결국 한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역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6년에서 2005년 사이 키르기즈스탄의 기온은 5.3도 상승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여름은 최근 40도가 넘는 날씨가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키르기즈스탄의 자연은 빙산과 태생 산맥으로 유려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로 생태계 역시 이상 징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코끼리에서는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나라 키르기즈스탄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코끼리의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